중요하냐고. 이 피해 규모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죠. 왜 중요하냐면요. 그 규모를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확한 규모를, 그러니까 피해 규모예요. 다시 쓸게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아야 우리가 그 어떤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인명 피해가 얼마나 났다, 뭐 건물이 얼마나 막 무너지고 뭐 피해액이 얼마나 생겼다, 규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대. 왜 중요하다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은 그대로 방지를 할 거 아니냐. 됐어요? 그럼 여러분 세계에서 내진 설계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이 왜 내진 설계로 유명하죠? 맨날 지진 나니까, 허구한 날 지진 나니까.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정확하게 큰 재난, 그 지진 피해로 인한 거를 정확하게 상정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잘 되려면은 이 정도의 기술적 정교함이라든가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를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노동력이 됐든 자금이 됐든 이런 걸 막 투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가 좀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지진 났을 때 대처에 대한 뭐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사람들에게 그런 걸 교육을 시키는 걸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한 규모를 알고 있어야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지진이 별로 세게 안 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게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규모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향후 행동을 결정지으니까. 이해됐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이 assumes, 가정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건 뭐예요? 사람들이 다음에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노력이 근데 뭘 가정하냐면 대절을 가정한대. People can understand the result numbers. 사람들이 그 결과로 나온 숫자를 이해할 수 있고 or act on them appropriately. 그것들을 적절하게, 그것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로 가정한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assume을 지금 여기서 가정한다라고 지금 사실 해석이 나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assume이 뭐뭇을 전제로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뭇을 전제로 하다. 여기서는 이 뜻에 가까워요. 가정보다는요 전제로 하다. 이게 좀 더 좋은 해석이에요. 자, 이 노력은 즉 사람들이 다음번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정도로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이 노력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야. 전제 조건이 바로 뭐라고? 일단 피해 규모가 어쨌든 숫자로 표현이 될 거 아니냐. 얼마만큼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얼마나 났다. 이 숫자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숫자를 이해를 해야 돼 일단.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2,000명이 죽었대. 그러면은 2,000명 죽은 거면 이게 뭐 어느 정도의 피해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노력해서 바꿔야 되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겠죠. 야 사람이 1명 죽었을 때랑 사람이 5만 명 죽었을 때랑 매뉴얼이 똑같으면 되겠냐? 아니잖아. 달리 해야 되잖아요. 그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되잖아. 이걸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근데 다음 내용 볼게. however 볼게. 그러나 recent behavioral research 최근에 행동 연구가 cast 던집니다. 의문을 던집니다.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이러한 근본적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야. 행동 연구가. 자, 그러면 좀 구체적인 얘기 보겠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do not understand large numbers. 큰 수를 이해를 못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아까 위에서 그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일단 이 규모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말했죠. 근데 정말로 large numbers, 큰 숫자들은요 have been found. 자, have been found니까 밝혀졌다입니다. 알아내 증거니까 밝혀졌대. To lack meaning,
의미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to be underestimate. estimate는 평가하다 또는 상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추정하다. under가 붙었으니까 과소평가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과소평가된다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니까 과소평가되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다시 큰 숫자가 의미가 없다고 밝혀졌고요. 과소평가된다고 밝혀졌답니다. In decision 결정에서 뭐 한다면 unless they convey effect 즉 feeling이라고 나왔는데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large numbers예요. 즉 큰 숫자가요. effect를 전달하지 못한답니다. effect가 뭐야? 정서, 감정이에요. 감정. 자, 그 다음 문장까지 읽고 마저 설명해 줄게. 봐봐. 이것은 creates a paradox. 역설을 만들어낸대. 역설. 어떤 역설이냐? That rational models of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의 이성적인 모델이 fail to represent. 표현하지 못하는가. 표현하는데 실패하는 역설을 만들어낸대. 자, 뭔 말인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을 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향후 대책을 할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이게 정서적인 일인가요, 여러분? 감정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죠. 완전 이성적인 일 아니에요? 정확하게 규모를 파악해갖고 그거에 맞게끔 딱딱딱딱 이렇게 매뉴얼하고 이렇게 합시다. 내진 설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따다다다다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큰 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죠. 더 쉽게 말할게요. 사람들은요 큰 숫자를 보면요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야. 와닿지 않는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고양시에서 좀 극단적인 예시로 고양시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길 가다가 누가 2명이 죽었대. 이러면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러시아에서 2천만 명이 죽었대.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큰 숫자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와닿을까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정서를 전달해야 와닿는다는 거예요. 정서를 전달해야. 그래서 감정적인 걸 전달해야 와닿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피해가 있어갖고 몇 명이 죽고 얼마만큼의 뭐 재산 피해가 있었고 막 그런 기사들은 진짜 매번 있어요. 매달마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에 와닿습니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은 아직도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이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뭐 뭔가를 비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때 물론 여러분이 어리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학생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 많은 어린 학생들이 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서적인 부분들이 계속 전달됐잖아. 막 각종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무슨 뭐 실제로 이제 제 제자 친구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 그 세월호 사건은. 그래서 이제 저도 나한테도 굉장히 와닿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근데 아무튼간 그때 이제 그 무슨 뭐 부모님께 뭐 문자 보내는 거 막 이런 거 공개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게 다 정서를 전달한 거 아니에요? 큰 사건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엄청나게 막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고 막 모금 활동 같은 것도 하고 뭐하고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제대로 각인시키려면 즉 큰 수를 이해하게 하려면요 와닿게 하려면요 정서를 전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과정들은 정서가 아니거든요. 이건 이성적 활동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성적 활동을 시키려면 정서를 전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역설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역설이라고 표현했는지? 이성적 활동을 시키려면 오히려 정서를 전달해야 되는 거야. 역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패러독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여기. 패러독스하고 나온 문장. 저는 여기가 빈칸 내기 딱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어서 일단 가볼게요. 문장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자, 윗문장으로도 내용 이해가 안 될까봐 이 필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On the other hand, 한편으로 we respond strongly. 우린 강하게 반응한대. 어디에? To aid a single individual in need라고 했죠. in need는요 도움이 필요한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단 한 명의 개인을 돕는 것에는 반응을 한대요. 한 명 돕는 거. 여기에도 반응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저기 지하철역 같은 데 걸어가는데 어디 막 뭐 노인네가 막 이렇게 뭐 아니면 이제 뭐 장애인이나 어떤 좀 힘든 사람이 이렇게 준다고 개인이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거는 돈을 준다고. 근데 어디 뭐 수재민 뭐 돕는다 태풍 때 그래서 뭐 TV 같은 데 또는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어디 전화 ARS 해갖고 뭐 모금한다. ARS에서 돈 여러분 모금한 적 있어요? 없잖아. 저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없습니다. 길 가다 돈 줘본 적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런 동정심 같은 게 들 수도 있어. 그런데 on the other hand 또 한편으로는 we often fail. 우리는 흔히 실패한대. 뭐에? To prevent mass tragedies. 대규모의 비극을 방지하거나 take appropriate measures.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건 실패하는데요. To reduce potential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자연 재해로부터의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대규모의 비극, 참사, 대참사를 방지한다거나 이런 거는 실패한다는 거야. 대규모는 실패하고 소규모는 성공한대요. 왜?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와닿게 하려면 정서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개인은 정서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다큐멘터리 뭐 다큐3일이나 뭐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막 소년 소녀 가장이 나와서 막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 정말 힘들겠다. 내가 가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좀 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개인이니까요. 정서가 와닿잖아. 정서가 남일 같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떤 사람 100명이 뭐 어떤 피해를 입었대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대. 별로 와닿지 않는 거야. 우리한테는. 왜? 정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지금 이 뭐냐 그 분석서에 나와 있는 거는 사람들은 대규모의 비극에는 좀 무감각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유가 안 나와 있죠. 여기 주제는요. 이유가 뭐였다?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본문에 나온 버전으로 말하면 정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대규모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떤 큰 수에 대해서 와닿으려면은 정서적인 부분이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7번 문장 있죠. 우리 분석서 있는 7번 문장 아까 패러독스나 어쩌고 나왔던 거 그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6번 문장 있죠. 그 전 문장 indeed하고 나왔던 문장 그 문장도 중요한 거예요. 6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숫자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의미가 없고 과소평가된다 했잖아요. 단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정서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서가 전달이 안 되면 과소평가되고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정서가 전달돼야만 과대평가가 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6번, 7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수업 시간에 들지 말고 이때 자라고 차라리. 응? 앞자리 안 것들이 다 들고 있고 씨. 응? 자, 한번 봅시다. 4강의 1번 볼게요. 자, 글의 소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랍니다. 뭐 아주 간단하네요, 내용은요. 한번 가볼게요. It's not an accident. 아까 전에 accident 알려줬죠? 우연이 아니다. 가주어니까 그것을 해석하지 않아. 가주어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래. 뭐가? 배터리. Doing business today. 오늘날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being in the workforce today. force는 힘이니까 우리가 힘 역자를 써서 역. 그리고 work는 일하는 거니까 노동. 그래서 노동력이란 뜻이야. 그치? 자, 오늘날 노동력에 속해 있는 것. 자, 다시 오늘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오늘날 노동력에 속해 있다는 것이 is more stressful.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than 뭐보다 it used to be. 그것이 그랬던 것보다 라는 건데 잠깐 보자면 우리가 이 used to 동사 원형하면 흔히 뭐뭐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 많이 하잖아.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한때 뭐뭐 했다는 뜻이거든. 한때 뭐뭐 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 여자애가 참 한때 예뻤었지.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지금은 안 예쁘단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한때 그랬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여기서 이 used to be라고 나왔으니까 그게 그랬었던 것처럼 즉 여기 뒤에는 stressful이 생략된 거예요. stressful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분명 스트레스를 받았겠지. 일자리 직장에서. 근데 과거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보다 오늘날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거예요. 됐어?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뭘까? 창업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노동력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직장 생활이라고 퉁쳐서 말하면 오늘날 직장 생활이 옛날 직장 생활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됐어? 아주 쉽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유가 있겠죠. 왜 오늘날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더 크냐? 한번 볼까요? Psychiatrist Peter Wybro라는 사람이 있대요. 정신과 의사인 Peter Wybro라는 사람이 argues that 대절이야를 주장하는데 many of the ills 그 질병 중 많은 게 어떤 질병이냐? That we suffer from today. 우리가 오늘날 고통받는 질병 중 대다수가 have very little to do with까지인데 잠깐 보자면 우리가 원래 have something to do with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something보다는 nothing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럼 nothing을 쓰면은 뭐뭐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very little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아주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거의 관련이 없다. have very little to do with. 어떻게 해석해라? 거의 관련성이 없다. 그렇죠? 자, 다시. 우리가 오늘날 고통받는 질병 중 다수가 관련이 거의 없대. 뭐랑? The bad food we are eating. 우리가 먹고 있는 좀 좋지 않은 음식이나 아니면 the partially hydrogenated oils in our diet. 우리 음식에 있는 부분적인 경화유 뭐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질병 어쩌고가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지니까 질병 어쩌고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오늘날 우리가 먹는 식습관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가? 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우리가 질병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먹는 거랑은 관련이 없다. 먹는 거랑은 거의 관련이 없대요. 그럼 뭐랑 관련이 있느냐? 이제 나오겠죠. Rather, 오히려 와이브로가 말하기를 It's the way that corporate America has developed that 하고 나왔는데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부문적으로도 중요하고 심지어 주제문이거든요. 이게 내가 항상 말하는 거 뭡니까? 주제문이면서 부문으로 중요한 게 서술형으로 잘 나온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죠. 일단 어법 부문적인 걸 한번 먼저 볼게. 여기 that 나왔고요. 여기 that 나왔고요.
그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so high 뒤에 여기 내가 대생략됐다고 써놨거든. 여기도 대시 나왔어요. 대시 3개나 나왔거든. 그지? 근데 이 3개 대시 다 달라요. 이 3개가 다 달라. 하나씩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 대신요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관계 부사라고 써놨거든. 얘네 다 써.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건데 the way라는 상황 행사가 있을 때 관계부사 how를 쓸 수 없다라는 걸 배워요. 맞죠? 그래서 how를 안 쓰고 the way 뒤에는 그냥 바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how 대신에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라는 이니치라는 형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관계부사의 대용으로서 우리가 대시라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대시라는 형태. 여기는 참고로 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뒤에 전부 다. 그러니까 이때 대신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요. 관계 부사로서의 대수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관계 부사로서의 대.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여기다 제가 이렇게 쭉 그어놨죠. 뭡니까?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 그래서 it is that 강조 구문. 자, 강조 구문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즉 has increased our stress. 우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온 건 바로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여기에 대시 생략됐는데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소대 구문이에요. 소대 구문. 됐어?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거.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때 대시입니다. 그때. 그렇죠? 자, 그래서 구문적으로 좀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 했어요? 오늘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했잖아. 근데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왜 많은데 옛날보다? 왜? 먹는 것 때문이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요즘에 많은 건데 그거를 지금 요 문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다시. 오히려 와이브로가 말하기를 바로 방식이래. 다시 한번. 우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온 건 바로 방식이랍니다. 어떤 방식? Corporate America has developed. 미국 대기업이 발전해온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건 바로 미국의 대기업들이 발전해온 방식이에요. 미국의 대기업들이 발전해온 방식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 뭔 말이지? 좀 더 봐야겠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얼마만큼이나 증가시켰냐면요. two levels. 어느 수준으로요. 어떤 수준? So high.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요. 여기서 high라는 형태, 형용사로 쓴다는 거 잘 받으세요. 왜 형용사로 쓰냐? 앞에 있는 levels를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 꾸며 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다시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이제 그 우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we are literally making. 우리는 말 그대로 만들고 있어. 우리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있어.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여기서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말 그대로 아프게 만들고 있답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히려 우리가 왜 이제 아프게 되는 거냐면 먹는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드는 거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됐어? 그래서 우리의 그런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온 게 근데 바로 뭐라고요? 미국 대기업이 발달해온 방식이래. 그럼 얘가 대체 뭘 말하는 거야? 미국 대기업이 발달해온 방식이라는 게 뭔데? 저걸 또 알아야겠네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mericans are suffering. 미국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답니다. Occurs. 뭐 이제 우리가 위궤양 할 때 그 궤양이에요. Occur. 그리고 depression, 우울증,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 anxiety, 불안감, and cancer, 암이죠. At record levels니까 기록적인 수준으로 이런 거를 겪고 있대요. 자, 이거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결과가 나왔네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아파져. 그럼 그 몸이 아파져서 어떤 질병이 나왔는가? 이런 질병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자, 아직까지도 그 뭐 이 미국의 대기업이 뭐 발달한 방식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더 읽어볼게. According to Weibro. 자, Weibro에 따르면 those promises of more 더 많이를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이 are actually overloading. 실제로 과부하를 주고 있답니다. The reward circuits. 보상 회로예요. Of our brain. 우리 뇌에. 자, 요 말인데요. 잠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상회로의 과부하를 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회로라고 말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럼 이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겠죠. 됐어? 근데 일이 많아져. 계속 일이 많아져.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이 심리가 당연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부하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보상을 이제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보상이 제대로 안 주어지거나 하니까 이 보상을 받아야지 하는 이것만 과부하가 된 거야.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할게요. 자, 기업들이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기업이 발달한다면 기업이 커진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인 예시를 볼까? 내가 만약에 창업을 했어요. 내가 창업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제 처음에 혼자서 회사를 차려서 혼자 일하다가 이제 직원을 뽑았어. 자, 예를 들어 내가 세민이를 뽑았어. 직원을 뽑아서 이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둘이 이렇게 해갖고 원래 1년에 순수익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났었어. 근데 이제 회사가 점점 발달을 한 거야. 발달하면서 이제 순수익이 1조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근데 세민이한테 월급을 내가 10만 원 올려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세민이가 이제 빡쳐갖고 아씨 나 그만둬야겠다. 이러고 있어. 그럼 이제 내가 꼬드기는 거지. 와갖고 야 내가 저기 더 많이 줄게. 좀만 기다려봐. 아직 우리 회사 사장 어려운 거 알잖아. 이러면서 난 벤치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야 회사 사장 어려운 거 알잖아. 야 내가 좀 해줄게. 야 이번 달에 내가 야 이제 월급 너 100만 원 올려줄게.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꼬드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걸로도 부족해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야 우리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내가 이만큼 챙겨줄게. 또 그 프로젝트 끝나면 야 이거 다음 프로젝트 있잖아. 이거 하면 내가 또 이게 해줄게. 계속 이런 상태인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서 회사는 발달을 해요. 근데 회사의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쥐어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고열을 짜는 거야. 고열을 짜니까 그러니까 이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게 이미 과거가 된 지 오래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즉 대기업의 발달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됐죠? The short-term gains that drive a business in America today. 드라이브를 운전하다로 해석하면 추진입니다. 드라이브는 추진하다의 뜻이야. 추진하다. 알겠지? 오늘날 미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기적 이익이 are actually destroying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을 실제로 파괴하고 있답니다. 방금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기적 이익이라고 했잖아. 어떤 프로젝트 딱 완성적으로 하자. 그럼 우리 수익 얼마만큼 날 거야. 단기적으로 이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쥐어 짠 거라니까. 사원들을 쥐어 짜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익을 냈어. 그래서 더 많이 다음번에 줄게. 자 이번 프로젝트 또 완성하자. 계속 이제 업무는 가중되고. 그러면 나는 그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보상회로는 이미 이제 과부하가 된 상태야.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제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내용 이제 다 읽어봤는데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기업이 발달해온 방식,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 대기업이 발달해온 방식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혹시나 이해 못했을까봐. 미국의 대기업이 발달을 해. 근데 그 발달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이익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기업들이 발달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왜냐면 보상회로가 이미 초과됐거든요. 과거화됐거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무슨 뭐 위궤양이니 우울증이니 암이니 이런 이제 질병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 질병이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과정이 이어집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내용 다 이해되셨죠? 2번 갈게요. 자, 이번에도 글의 주제, 제목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자동차 보행자에게 위험하다 이렇게 써 있네요. 참고로 제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인데 그래서 제가 좀 사려서 운전합니다. 실제로.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Electric cars are extremely quiet. 전기 자동차는 극도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and car lovers really like the silence. 자동차 애호가들은 실제로 그 침묵을 조용한데 좋아한답니다. 그 이제 전기차 소리나 이런 거 들어보신 분은 알겠는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하는 소리 있어요. 그 뭔 소리인지 알죠? 그 전기차 지나갈 때
하는 소리 있어.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 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전기 모드였다가 이제 뭐 내연기관 모드였다가 지가 막 이렇게 바뀌는데 천천히 갈 때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부러 이제 더 천천히 가요. 저는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무튼간. 자, pedestrians. 보행자들이 have mixed feelings. 자, 봐봐. 이거 근데 구문 분석 좀 잘못했다. 이거 좀 수정 좀 해줄래? 구문 분석을 잘못했어. 이 have mixed가 아니고 have가 동사고요. mixed feelings가 목적어예요. have pp가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mixed가 feelings를 꾸며주는 거야. 됐어? mixed가 feelings를 꾸며주는 거야. 자, 보행자들은 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요. 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섞인 감정이란 게 뭐야? 좋은 감정도 있고 안 좋은 감정도 있다는 거죠. 보행자들은요. 하지만 the blind. 자, the blind니까 이게 더 형용사거든요. 더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니까 복수 취급이 된 거예요. 자, 즉 시각장애인들은 are greatly concerned. 대단히 걱정하고 있답니다. 자, 왜 걱정을 할까? After all, 결국에는 the blind, 이 시각장애인들은 cross streets in traffic, 이 차가 있는 도로를 건넌답니다. 뭐에 의존함으로써 relying upon the sounds of vehicles. 차량의 소리에 의존함으로써 길을 건넌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딱 봐도 뭐겠습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가.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That's how they know. 그것이 그들이 아는 방식이래요. 뭘 아는 방식? When it is safe to cross. 여기 또 가주어진 줄 나왔는데 의문사 주어 동사거든? 이게 노후에 대한 목적어예요. 내가 표시해놨다시피. 따라서 다시 보자면 언제 안전한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it은 해석 없고요. to cross, 길을 건너는 게. 그러니까 언제 길을 건너는 게 안전한지를 그들이 아는 방식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시각장애인들이겠죠. 시각장애인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문장입니다. 앞문장. 자, 다시 정리해 볼게.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횡단보도나 이런 데를 건널 때는 소리에 의존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목길을 가거나 이럴 때. 맞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소리에 의존함으로써 이제 딱딱딱딱 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때 길을 건너면 안전하겠구나를 이제 소리로서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위험할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What is true for the blind? 자, 시각 장애인에게 유효한 것. 이 true라는 게 우리가 사실인밖에 모르잖아요. 이 true라는 단어가요. 유효한, 적용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효한, 적용되는.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각 장애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might also be true. 또한 해당될 수도 있답니다. For anyone, 누구에게나. 그 누구가 누구냐? Stepping onto the street while distracted. 주의가 산만한 채로 길거리에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유효할 수 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시각장애인 기준으로 말한 거야. 이 글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자동차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일단. 근데 그 보행자의 종류로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야? 시각장애인이라고.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의존하면서 길을 다니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전기나 하이브리드 차가 위험하다. 이 얘기 먼저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때요? 보통 길 가다가 막 문자 보내거나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가 산만한 상태인 거죠. 됐어? 그럼 그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이제 길을 이제 가려고 딱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도 해당된다고. 해당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위험하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에 의해서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지? 자, if the vehicles don't make any sounds. 만약 차량들이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they can kill. 그들이 죽일 수도 있대요. 사람을. 극단적으로 말했죠. 자, the United States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이 determined 알아냈습니다. 대조를요. Pedestrians 이 보행자들이 are considerably more likely to be hit. 자, 여기까지 동사인데 잘 보세요. 일단 be likely to가 나왔어요. 그럼 be likely to는 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죠.
근데 more가 붙었으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앞에 considerably가 붙었는데 considerably는 상당히라고 해석하죠. 그러면 뭐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자, 근데 투부정사 뒤에 be hit라고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hit은 때리는 건데 be hit은 맞는 거겠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보행자들이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보행자들이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대. 뭐에 의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에 의해서요. 뭐보다? by than those. 그러한 것들보다.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vehicles예요. 차량이에요. 어떤 차량보다? That have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 뭐냐? 내연기관 엔진이에요. 그 가솔린이나 경유차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는 차량들보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의해서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조용하니까. 그래서? 오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실제로 이제 출근할 때 여기 뒤편에다가 차를 두면 되는데요. 학원 뒤편에다가. 여기가 완전 골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랑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다 상가